위험으로부터 기업을 지켜드리는 중대재해 컨설턴트 홍창석 TV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한국제강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왜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법정 구속이 되었을까요? 1호 판결에서 원유 파트너스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얼마 안 됐으니까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제강 대표이사 경영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법인에게도 양벌부정으로서 1억 원의 벌금이 나왔고요. 하청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6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이 나왔습니다. 앞서 나왔던 판결과 이렇게 달라진 이유 무엇일까요? 한국제강이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이 사고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1년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벌어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판결이 나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에 또 3월에 또 이렇게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벌어지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사고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망사고도 벌어졌는데 어떤 예방활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조사를 나갔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한국제강에서는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집어냈던 것 같습니다. 원유 파트너스는 이제 아무리 똑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고 이제 원청에 대한 처벌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동종 전과도 없었고 살인 이후에 이제 예방을 위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는데 한국제강에서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그 직전에도 반복되는 사고가 있었고 전혀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처벌 불원을 형사 합의, 민형사상 합의도 이루어졌고 해서 검사가 처음에 이제 구형을 했던 징역 2년 벌금 1억 5천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감형을 해서 대표이사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그리고 벌금 1억 원으로 법인에 대한 1억 원으로 최종 선고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하청업체 대표님은 사고와 함께 이제 폐업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폐업을 하셔서 무직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례적으로 또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이 나왔습니다. 판결에서 정리해서 보면 똑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벌어졌고 원청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한 건만 아니라 그거 직전에도 사망사고가 벌어져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력도 있고 그전에도 수시로 수많은 이제 산재 경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어떤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정황 등으로 인하여 이번에는 즉시 구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앞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을 간다 이게 아니라 사전에 얼마나 예방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사전에도 예전에 이제 산업재해가 있었던 현장이면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제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곳에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진짜 경영 책임자, 원청 대표의 경영 책임자들도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또 되게 상식적인 판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찌 보면 징역 1년이라고 하면 또 너무 또 약하지 않나라는 또 비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전에 대한 준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